10월 1일 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국가보안 가급시설인 인천공항 활주로에 외부 차량이 무단 침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악의 보안 사고였는데 테러 대응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소방본부가 산업단지 화재안전 특별점검을 벌였더니 10곳 중 8곳의 소방설비가 불량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동산단 화재로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지가 엊그제인데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이달 인천 6천 가구, 경기 만 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집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 가운데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무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할 뿐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 유일 몽골 민속예술 상설 공연장인 몽골문화촌이 개장 18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성 적자를 견디다 못한 남양주시가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남시가 유력 지역 정치인의 재판 동향을 꾸준히 수집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치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10월 1일 월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이어서 최상의 보안이 요구되는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외부 차량이 무단 침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인천공항에 항공기가 이착륙하고 있는 이 지상보안구역, 그러니까 활주로와 이 계류장에 외부 차량이 불법 침입하는 이 사상 초유의 항공보안 사고가 터졌다는 것인데요.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8월 23일 오후 5시쯤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대한항공 협력사 직원이 지상조업 지원 차량인 스타렉스를 몰고 외부에서 인천공항 제2활주로에 붙어있는 이 화물터미널 내 화물 운반 통로를 통해서 불법 침입하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례는 전 세계의 이 공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역대급 항공보안 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운전기사는요, 이 배터리 수급을 위해서 계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착각해서 잘못 진입했다라고 이 보안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일면 종합면 그리고 19면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기획기사 보시겠습니다. 인천소방본부가 산업단지 화재안전 특별점검을 벌였더니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의 소방설비가 불량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인천 남동산단 이 화재 참사로 9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은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천소방본부가 최근 3주 동안 이 산업단지 합동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모두 507개의 공장을 대상으로 중간 결과를 내놨더니 무려 81.5%에 달하는 413곳의 공장이 소방설비가 불량인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다고 하는군요. 특히 이 고장 소방설비가 그대로 방치되는가 하면 샌드위치 패널로 설치되어 있는, 즉 가연성 자재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공장도 많은데 이런 그 자재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비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방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면 경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제 10월을 맞아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았는데요. 이번 10월 달 들어서 인천에서만 6천 가구, 경기도에서만 만 가구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했죠. 이런 가운데 이처럼 수도권에 대규모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 열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특히 새롭게 새 아파트로 장만을 해서 말을 갈아타야겠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1가구 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번 아파트 분양 물량 시장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인천 주택의 미분양이 소폭 감소하고 인허가 물동량은 크게 늘었다라는 기사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일면 보시겠습니다.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률, 내국인 노동자보다 무려 6배가량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국정감사 자료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사고가 특히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현장 안전감독관 제도 등이 필요한데 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근로시장 형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는 이 고용노동부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8면 경기 메트로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몽골 민속예술 상설 공연장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남양주에 있는 몽골 문화촌인데요. 벌써 올해로 문을 연 지 18년입니다. 그런데 18년 만에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까닭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누적된 적자, 만선 적자를 헤쳐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일단 내년도 본 예산안에 몽골 문화촌 운영비 12억 원을 의회에 요청하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폐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남양주시의 기본 입장이어서 몽골 문화촌이 계속 운영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하남시가 유력 지역 정치인의 재판 동향을 꾸준히 수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남시는 지역 주요 인사의 동향과 관련한 사항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습적인 접근이었을 뿐이다. 지역 상황 관리 차원에서 했을 뿐 업무의 일환이다 이거죠. 결코 정치 사찰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일파만파 사태는 번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일보 주요 지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과학기술이 정말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빛의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전부터 반드시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람을 대신해서 운전해 준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상용화 단계까지는 접어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을 편리하게 해줄 자율주행 기술에 일찌감치 눈을 뜨고 주목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둥지를 들고 있는 주식회사 카네비컴의 정종택 대표이사인데요. 사연 직접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종택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정 대표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정종택 대표이사님은요. 지난 2001년 카네비컴 또 2010년 코마린을 설립해서 대표이사를 각각 역임 중이시고요. 2014년엔 한국마리나협회 회장도 역임하셨더라고요. 예. 또 지난해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 라이다 센서 국산화 과제 책임까지 맡으셨어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내리 3년 동안 인천광역시장 표창도 받으셨고요. 네, 정말 이력이 화려하시더군요. 직접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예. 먼 미래나 단일법했던 자율주행차 기술이 어느덧 현실화가 됐어요. 우리 주변의 자율주행 기술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습니까? 현재 우리 주변에는 이미 자율주행차가 많이 와 있습니다. 일부 출고되는 차가 고속도로에서 단거리, 즉 500m에서 한 1km 정도 주행하는 정도의 그 핸들을 놓고 하는 단계가 1단계 자율주행 상태인데요. 이 자율주행 레벨은 전체가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상에서 차선 이탈을 경고해주는 경보장치나 긴급 제동장치와 같은 단계는 1단계에 해당되며 주행 조향 보조장치는 2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자율주행은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 벗어나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로 완성차 업체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에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최근엔 이 경기도에서 제작한 자율주행차 제로 셔틀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국내 처음으로 일반 도로를 달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 경기도 도시공사 주관으로 성남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5.5km 구간을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시범 운행은 그 관련 기업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많은 돈과 연구 개발 성과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도 이런 개발 사업을 하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로 셔틀은 말 그대로 운전자가 없이 시범 구간을 정해진 구간 5.5km를 왕복하는 그런 구간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처럼 이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제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일반 도로를 다녀도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가지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시는데 아직까지는 각종 규제나 보험, 관습, 법률 등의 문제로 지금 당장은 그 도로를 주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이 센서가 이제 차량에 장착되어서 사용이 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는 운전자가 이 센서를 신뢰하고 차량을 신뢰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신뢰 단계까지는 가지를 않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관련 센서들이 산업이 발전되지 않아 가지고 가격이 워낙 고가라서 실제로 차에 올릴 때까지는 가격을 저렴하게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아직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사람이 없이 달리는 자동차라 참 이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인천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이 카네비컴에서 자율주행차 센서를 독자 개발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개발하게 된 어떤 계기랄까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한 5년 전에 자율주행차가 이제 화두가 되었을 때 우리 카네비컴은 도대체 뭐를 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언론이나 뭐 검색을 해보면은 국내 대부분의 기업이나 뭐 학교에서 관련 센서를 수입해다 차에 부착해서 그걸 근거로 관련 주행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하는 방향으로 다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상하다. 이걸 센서를 만들어야지 왜 센서를 만들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할까, 그런 의구심에서 이제 센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약 4년간의 연구 개발 기간을 거쳐서 독자적인 자율주행 관련 센서 기술을 개발하신 거군요. 그렇죠. 예. 원천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국내 유일하지요. 예, 국내 유일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라이다 스캐닝 라이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 업체 중에서 그래도 적기에 저희는 시작을 해서 좋은 기술을,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그 카네비컴에서 개발하는 자율주행 관련 이 센서 종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는 그 센서는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게 초음파 센서, 그 다음에 카메라 센서,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입니다. 이 레이더 센서는 그 해상용 레이더와 똑같은 방식으로 전파를 쏘는 방식인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개발한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 빔을 발사한 후에 반사되는 것을 감지해서 차량 주변의 물체를 인식,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라이다 센서 원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둘째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서 차량과 인프라 간의 정보 교환을 하게 되는 것이 웨이브 통신을 이용한 V2X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라이다 센서는 레이저를 주사하여 전방 물체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차에 꼭 필요한 센서가 되겠습니다. 네. VTX 기술은 차량과 차량이 서로 상태를 주고받으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전방의 사고, 고장 차량, 정차 구간 등을 미리 알 수 있어서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종대교 백중 추돌과 같은 사고는 이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범 서비스 구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정말 전 국민이 깜짝 놀랐었는데요. 몇 해 전 영종도교에서 그때 아마 105중 추돌 사고였나요? 예, 대규모로 나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센서가 이제 상용화된다라면 그런 사고 자체는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렇죠.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이 카네비컴에서 개발하고 판매를 시작한 라이다 센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또 이 개발과 생산 과정은 어떤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가 한 4년 동안 개발을 해서 올 9월 말까지 최종 인증을 완료할 3채널, 4채널 겸용 산업용 라이다가
국내 최초로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산업용이기 때문에 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그 다음에 보안, 그 다음에 이동체 로봇 등에 이용될 예정이고요. 이후로는 50m에서 150m급 16채널 자동차용하고 그 다음에 최대 1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무인 선박용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라이다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미래 산업이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해야 가능하며 또 자동차용 안전제품이기 때문에 IATF를 비롯한 생산시설에 대한 인증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카네비컴은 자동차 전장품을 20여 년간 개발, 판매해 왔으므로 개발과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 탄탄한 그 연구 개발, R&D 개발, R&D와 함께 어떤 생산, 또 판매, 이런 유통망까지 전체적으로 구축하면서 최근에 송도국제도시의 이 R&D 센터와 본사 이 사옥을 신축해서 곧 입주식도 갖는다면서요? 예. 영광스럽게도 그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송도에 이번에 그 사옥 겸 R&D 센터를 지어서 10월 12일 날 입주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야말로 이제 인천의 미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모아집니다. 예,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예, 예. 그런데 그동안은 정말 그 빛도 안 보이고요. 또 이게 과연 성공해서 사업적인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는 없었을 텐데 이런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느라고 정말 많은 인력과 또 예산과 시간이 투입됐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역사회 그리고 특히 인천시 당국에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 제안을 받아 운전자 안전을 위한 차세대 ITS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 사업은 이미 타 시도가 선정되어 설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사업도 매년 나오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꼭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우리 인천도 첨단 도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인천에 자동차 관련 사업체가 많이 있고 중견 기업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좋은 기회를 잡아서 이렇게 핵심 부품을 만드는 건 저희 회사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중견 기업들이 센서나 관련 프로그램 사업에 많이 나서가지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많이 나서가지고 자율주행차의 미래가 더 밝은 이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도 또 몰랐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것들을 탐미하고 인식하는 그런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 자율주행차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천은 자동차 산업의 요람으로 일컬어졌죠. 하지만 한국 GM의 몰락과 함께 자동차 연관 산업의 몰락도 우려된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이 카네비컴이 자동차 자율주행 원천 기술을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또 실제로 이 상용화시키는 상황이 되면서 인천 자동차 산업에도 새로운 부흥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모아집니다. 오늘 이슈 토파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월 1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6회 정서진 알아뵙기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른을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알아뵙기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